지금 보면 국민들 진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법기관 대법원에서 RO의 실체도 없고 내라는 뭐 아니다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RO의 실체가 있다. 그래서 너네 통진당 해산해야 된다. 이거 지금 엄청나게 서로 다른 의견이 헌재와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판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헌재와 이제 대법원의 판결의 이제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처럼 판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낸 다음에 그 결론에 합당한 증거들을 채집하고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판결의 결과에 맞게 이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헌재는 RO의 실체를 좀 더 뚜렷하게 받고 좀 더 이제 그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점들을 부각했던 것 같고요. 다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특정인에게 징역형을 몇 년을 살리느냐 유죄냐 이런 것 판단하는 부분이다 보니 좀 엄격하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검찰이 그러면 증거 입증하는 부분에 이제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말씀도 좀 하셨는데 사실 1심에서는 이 증거 그대로 내란 음모까지 유죄를 인정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검찰의 증거 부족이라기보다는 우리 대법원이 좀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석기 씨에 대해서도 사실 내란 음모의 유죄를 명백하게 대법원이 인정하게 되면요. 이 내란 음모는 아시다시피 혼자서 음모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여러 명과 의사 합치를 봐야 인정하는 유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내란 음모자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130명이 회합했다고 하는데 130명 다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30명 다는 아니지만요. 그중에는 일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최소한 10명 정도 적극적으로 이석기 씨의 선동에 대해서 답을 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의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동조했거나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은 이석기 씨와 둘이 또는 3명이 5명이 음모에 합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사실 이 국가보안법 내란 음모죄로 처벌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고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통진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만약에 대법원에서 좀 판결 빨리 내려줬으면 우리 이거 통진당 해산 안 된 거 아니냐? 거기서 늦게 내리자도 먼저 헌재에서 이렇게 RO의 실체를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통진당 해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의 RO의 실체에 대한 어떠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강인재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RO 실체를 만약에 인정을 했을 때요, 이 파장은 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RO 실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강인재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그 마리스타 회합에서 RO 실체가 정말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전부 다 내란 음모의 그중에 일부라도 내란 음모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물론 내란 음모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났다고 하고 RO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참석자 중에 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꽤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통진당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RO 실체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재하고 뭐 법률적으로 저희가 자세히 설명하면 아주 모순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모순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통진당에 어떤 지금 남아있는 통진당 어떤 잔존 그런 사람들은 바로 RO 실체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걸 주장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통진당의 종북의 색채가 굉장히 옅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통진당이 옅어지면서 지금 그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종북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벌써 야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북에 대한 색채가 굉장히 옅어지면서 또 이게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한 말씀, 이거 국민들이 혼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O 조직의 실체가 없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오늘 대법원이 내린 판단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다 소상히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대법이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조직 보유체계 등 같은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각 해합에 참석한 130명의 30명이 위 조직에 다시 말하면 RO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제가 아까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심리가 아니라 법률심
판단하는 겁니다. 법이 가지는 구속요건, 그다음에 위법성 이런 것들이 정확히 법률적 원래의 취지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다. 이런 걸 들어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실체적으로 RO의 조직은 있다라고 대법원도 보는 겁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130명의 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하였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실을 법률심으로서 이것을 달아봤을 때 이것은 결국 뭐냐면 내란 업무에 관련돼 가지고는 유죄를 인정하겠다, 이런 유죄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는 얘기죠. RO 조직은 있는 거죠. 이